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꽤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했고 남들과 비슷하게 지내나 싶었죠. 저는 흔히 집에서 원하시던 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다행히도 제 기호에 잘 맞는 관계로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특별히 빠르게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귀던 친구가 엄청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무척 예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집에 교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벌써 여기저기 자랑했어요. 말로만 자고 뱉다 보면 현실이 되잖아요. 얼른 우리 식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쁜 지영이 이때쯤에는 모두가 결혼하는 시기였는데 마침 주변은 빠르게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결혼을 했고 시댁에서는 나름 무리해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해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과해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 그게 어찌할 수 없잖아. 나도 공부하고 유학 다녀오고 다른 이유들로 돈을 쓸 때가 많아서 자산이 넉넉치 않으니까 엄마든 제대로 도와주고 싶으신 거 맞아? 실제로 평소보다 조금 높은 아파트를 해주셨는데 좋은 조건의 곳은 아니니까 적절한 선에서 맞출 수 있는 게 좋겠지 않을까 해요. 제가 얼마 해봤지만 대략 시댁 형편을 보면 예상 가능하잖아. 형님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결혼했고 그때는 엄마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시집 보내느라 제대로 못해준 것도 있어. 또 형이 결혼할 때 나도 어렸고 그러다 보니 형이 약간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없지요. 이런 모습들은 결혼식 시댁 모임에서 더 두드러져 보였다고 봐도 저랑 비슷한 또래 형님은 상당한 경계하는 표정으로 쟤를 쳐다보더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결혼식 때는 좀 더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수하지 않네요. 아무래도 결혼할 때 메이크업은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은근히 거론하는 것이 왜 그렇게 있는지요. 어머니는 이날 제가 조금 민망해할 정도로 편을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영이는 말이야,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야. 선생님, 진짜 명주 엄마한테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애야, 너희들 동안 잘 지내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인맥을 만나냐,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 전혀 없어요. 뭐라고요? 전 조금 민망해요. 제대로 기를 더집니다. 잘났는데 형님이도 이런 것에 굳이 반응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바로 흔들리시는 게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입이 툭 튀어나와서 내내 말도 저에게 안 걸어주고 중간중간 쓱 물어봐도 이상하게 대꾸했어요. 글쎄, 동서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한번 찾아봐. 나는 이런 거 잘못 알거든. 아무튼 좋겠다. 우리 어머님한테 엄청 예쁜 모습을 보였네. 나는 처음 시어봤을 때 제대로 된 도 안 받고 밖에서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는 분인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한 걸까?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더니 형님이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 하더군요. 그냥 원래 형수님이 처음에 결혼할 때도 말 많고 그랬어. 너무 애같이 형에게 매달리는 것도 있고 우리 집 경주사 때도 실수를 몇 번 했다. 엄마는 형이 예쁘다고 생각한다면서 늦게 장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형이 다 샀거든. 그런 건 괜찮지만 난 그 사실에 상관이 없어. 우리 다 같이 만날 때 엄마가 나만을 칭찬하니 조금 민망해. 괜찮아, 엄마 예뻐서 그런 걸까? 그렇지만 계속 만나다 보니 엄마도 조금씩 본심을 드러내더라고. 즉, 나와 엄마 사이에 균열이 생겼어. 처음에는 임신 얘기였는데 그냥 넘겼었어. 지영아, 너네도 이제 슬슬 가야 돼. 너희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신혼생활을 즐겨라 라고 말하던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아직 일찍 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생각한 대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조금 천천히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생각이고 교사의 휴직이나 복지 같은 것은 다른 여성 직업에 비해 포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몰라. 또한 내가 마음먹으면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도 임신 출산 계획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의 말을 들으세요. 어머니께서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그동안 나를 이쁘게 여기시던 때와는 약간 분위기가 차가워 보여요. 우리 집은 왜 여기서 이렇게 운을 탈까 생각하지 않나요? 이미 큰 어린이들이 실수를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돈도 못 복구할 것 같아요. 벌고지 남편 등쳐 먹고 살면서 시험관아지 하자니 내가 어째서 그렇게 되겠어. 너는 나이도 더 젊고 직장도 포장되어 있는데 하는 말이야. 자꾸 설득하시는 어머니 말이 적당히 잘났고 그러면서 저도 미운 털이 바뀌게 됐나 봐요. 주변에 예를 들고 오고 누구의 애는 어떻게 나왔고 심지어 누구는 늦게 나와서 아프다는 말까지 하시길래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몇 년 안 되어 발랄 수도 있는데 준비할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더욱 기분대로 막 그냥 임신하기 어려워요. 이제 어머니는 표정이 굳었고 약간 체험하시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전 이때도 어머니를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나 한참 근무 중일 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아버님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이미 준영이와 얘기했어. 너희 집에서 생신을 보이려고 하니 어때? 우리 집에서요. 다음 달이면? 아니야. 어머니, 일단 저는 지금 맡은 일들도 너무 많고 힘들어요. 아버님 생신은 여기서 하신다고 해. 저는 신혼 초에 우리 집에서 집들이 하는 것을 생각해봤는데 그때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떠돌던 형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둘러보며 입을 다문 채 구경을 하겠다고만 했어. 동서는 좋겠는데 여기는 30 정도 넘어가는데 진짜 결혼해서 소급 장난하고 애를 키워야 해? 근데 진짜 문제는 이 형님들의 푸념이 아니라 집에서 모이려면 또 여기저기 정리하고 음식도 적당히 해놔야 되겠죠. 신부집들이 때도 남편과 같이 했지만 이번 아버님 생신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미뤘는데 어머니는 아주 강철처럼 방문하셔도 너네 집이랑 아주머님 댁이랑 새 집 중 너네가 제일 넓고 모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노인 부부가 사는 곳이라 초병 터졌고 아버님 때문에 뭐 하냐고 묻자 코딱지만 한 곳에서 둘이 지내고 벗고 사는데 앞으로 너희 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일단 밀려오는 감정을 한번 살피고 어려울 것 같다고 딱 자르겠죠. 학교에서 맡은 프로젝트와 추가로 발생한 작은 사건을 수습하느라 바빠요. 정신이 없었더라면 일단 여기에요. 어머니께서도 다른 전화 때문에 그러셨었지만 포기하시기엔 시간이 없어 단체 톡방에 글을 올리셨어요. 뭐예요? 아버님 생신을 작은 애네 집에서 하자 좋겠어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주시라고 했어요. 이를 보고 제 기분이 상했어요. 안 된다는 제 의견을 그냥 건너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르시다니 여기서 누가 반대를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강하게 느껴졌어요. 곧바로 형님이 하시더군요. 동의합니다. 집에서 하면 그 동네 넓고 예쁘고 가족들이 다 모여 식사하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나중에요. 짧게 동의한다고 하자 아버지는 말이 없으시고 남편은 눈치를 보는 것 같았는데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얼마 안 가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다들 반응을 보라고 하면서 너희 집에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해. 어른들한테 배운 바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집도 선물 받고 있으면 너도 그만큼 도리를 지켜야지. 전 도리라는 말이 너무 싫어서 계속 반박했고 논리로 이기지 못했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공격했어. 내 형님이 이야기했더라고. 자기가 다 하고 그러면 그런 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걔네 형편을 보라고. 그렇게 복잡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 그런데도 이번에 자기가 과일도 봉사했다 하더라고요. 준비하고 뭐든 해서 오겠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지 너한테 시부모 대접을 받아볼 거예요. 저는 이런 말까지 들은 적이 없었는데 대부분의 인성을 저에게 다 보여드린 어머니에게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 먹을 걸 받아도 상관없어요.
미부인이 되든 뭐가 되든 욕을 받을 테니 결심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상황도 정말 어려운데 죄송하지만 다른 곳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형님과 같이 도와드릴 수 있어야 할 것들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그럼 업무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화가 난지 그날 저녁에 혼자 나가셨다가 돌아오신 어머니가 얼마나 유감스러워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티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어머니를 다시 초대에 권하는 건 형님이 왠지 이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여서 이번에 제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지면 형님이 그 사이를 파고들 것 같더군요. 결국 아버님의 생일은 시댁에서 보내게 되었고 어머니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심지어 그날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흠잡기 싫고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대접해드렸는데 과일 일부 반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 구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화심을 내며 계시고 형님이 아주 편안해 보이며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그러나 형님이 그렇게 여유롭게 보이는 이유는 다르게 있었는데 사실 좋은 소식이었지만 저는 축이 더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케이크를 자르자마자 형님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집에 쌍둥이 아가천사들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임신이 됐네요. 축하해주세요. 사실 얼마나 아기를 기다려왔는지 알기에 저도 겉으로는 웃으며 공과 사는 구분해가며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때 형님이 눈썹이 쓱 여기저기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마워 동서. 근데 동서도 너무 미루지 않는 게 좋을걸. 돈 많고 좋은 집 사는 것도 부부간에 아기가 없으면 진짜 힘들어. 동서도 얼른 좋은 소식 생기길 바랄게. 그러니 어머니도 옆에서 바로 맞장 고치면서 임신보다 사실 더 괘씸했던 경조사 화제를 또 꺼내지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며느리 노릇하고 도의하는 건 우리 큰애밖에 없어. 가게 효도를 이렇게 알았으면 돈을 들고 있다가 너희나 말짱한 집 해줄 걸 그랬다. 교사 며느리라고 턱이라도 좀 볼 줄 알았다니? 이때부터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봤고 어머니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셨다. 그러게 누가 들으면 욕하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며느리 대화 같은 거 열어서 누가 더 잘하는지 보고 집을 사줄 걸 그랬다니까. 어른을 잘못이냐 손주들을 쑥쑥 낳을 생각이 있냐 이런 거 다 사전에 검사해야 하는데 원게다가 뭐야 발령이 뭐고 이사 갈 거면 그런 큰 집이 뭐가 필요해. 뭐가 귀하고 고마운 줄 알겠어. 근데 여기서 형님이 나서는 같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아마도 결혼 초반에 어머니가 저와 자기를 차별당했다는 것에 대한 한이 보인다. 차별당한 건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왜 나에게 앙심을 품는지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대회도 있었으면 지금쯤에는 나도 가정을 이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라도 바꾸어도 되는지요? 그래요. 마음은 벌써 너희를 좋다 에휴. 누가 교사의 며느리를 좋다고 하는지 이젠 그런 말을 하기만 해도 매우 화가 날 거예요.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 똑똑해 보이기만 해서 머리만 피워서 밥그릇만 챙깁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중심의 남편은 양쪽을 지속적으로 쳐다보며 어떻게 마땅히 대처할 줄 모를 당황한 채로 저는 이러한 혼란 자체가 나를 꾸준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나마 말을 끊지 않고 있는 아버지가 생신상을 받고 주무시러 들어가셨으니 제도 조언을 했었답니다. 저라고 하신다는 이야기에 대답을 해야겠죠. 지금 사는 집은 남편만 부담하는 집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어머님이 제 월급을 착실히 모아주신 것부터 2형을 넘게 보태드리지 않았나요? 같이 부동산을 다니고 돈도 맞춰보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형님은 누가 봐도 버릇없네 하는 표정으로 있고 어머니는 벼랑간 눈에 쌍심자를 켜고 노려보시더라고요. 여보, 그만하자. 엄마가 싸우자고 한 말이 아니야? 그러게 재수씨 참 성격이 칼 같다 라고 해도 되는데 역시 선생님 아을할까봐 딱 해야겠어요. 벌어지네. 빈정대는 아주버님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팔을 껐고 저에게 마구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말려주고 큰 며느리도 편을 들어주니 힘이 하셨겠죠. 뭐, 너 하는 모습을 보니 누가 상전인지 모르겠다.
이제 보니 누가 진짜 우리 며느리가 식구인 줄 알겠네. 학생이냐, 어디서 일일이 가르치려고 들어. 정작 예민하게 나온 어머니 때문에 아버님은 주무시다 나오셨고 약간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파악이 되었고 저를 비롯하여 시댁 식구들 누구건 간에 이날 기억이 너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안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망할 단톡방에도 나와버리고 남편이 말렸지만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당신도 봤잖아. 그날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둘 다 붙어서 나. 당신이 공격당하고 있는데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 그런데 다음날 단체 채팅방에서 어머니도 참으로 기운나지 않는다며 작은 며느리처럼 보기 싫다고 해서 채팅방을 나가셨어. 한동안 연락하지 말자고 말한 거야? 진짜 상황이 심각해져서 거의 3대 4개월 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 기간 동안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이제 명절부터 어른들의 생신까지 왜 그렇게 번거로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어머니의 생신이 겹치기가 좀 귀찮네요. 어머니는 이 일에 관해 양보할 수 없다며 그날 하루 종일 저랑 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놓은 뒤 형님을 부르고 생일상을 잘 차리라고 부탁했어요. 해야만 할까요? 혹시 너도 어른들과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먹었다면 조금 알아듣는다. 어머니는 결국 또 자신이 할 말이 없어진 상황으로 밀려나자 누가 생일상을 이렇게 넘어지게 절을 받으면서 당사자가 지위를 강조하며 봤냐고 화만 내었습니다. 일을 그냥 넘겼지만 또다시 지나고 보니 저도 이때 마음이 썩었지만 하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의 생신도 무시하고 그냥 어머니의 생신까지 챙기고 나중에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어요. 마침 워크숍도 일정 변동으로 취소된다고 하니 그냥 좋다 싶어서 남편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날씨 때문에 제주도 여행이 취소되었는데 어머니 생신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까도 전화했지만 어머니가 받지 않았어요. 당신이 먹고 싶어 하는 거 무엇인지 여쭤보니 남편은 그나마 다행히도 어머니께 밝은 얼굴로 전화를 했는데 한참 동안 안방에서 통화를 한 뒤에 나왔을 때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굴렀어요.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안 챙겨줘도 된다고 이번 생일은 그냥 아버지랑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저는 한숨을 돌리며 알겠다고 했어요. 당장 다시 가족들과 만날 사안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오신다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무척 중요한 일이 있는데 괜히 시부모님 쪽을 더 챙겨야 하는 것은 여간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형님이 곧 출산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미 나이가 꽤 있는 상황에서 시험관을 통해 생긴 아들이고 쌍둥이라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군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조금 어두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형수님이 막판에 배가 크게 나오셔서 움직이기 힘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엄마네를 잠시 들려봤는데 위험한 일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날짜를 잡고 수술한다 하더라고요. 건강이 잘 회복되기를 바라며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경이 쓰여서 연락을 들려봤더니 몸은 좋지 않다지만 장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형님께 나오시면 한번 병원에 가보라고 판단했어요. 어머니도 불편한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솔직히 이 분위기는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도 불편할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에게 물어봤지만 결국 출산과 첫 조카들이 태어나는 일이니까요. 건대 오라고 하셨다. 당연히 당신도 가야지. 엄마도 지금쯤은 풀리지 않았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같이 가자. 어른들은 그래도 도리는 확실히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도희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당신도 나도 똑같이 일하고 있고 우리 언니가 둘째 조카를 냈을 때 당신은 병원에 갔어 봤어. 아니잖아. 나만 갔었어. 그걸 갖고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근데 왜 나는 그래야 될까? 그러자 남편은 여기서는 답을 못 찾는 것 같더군요. 형님 출산 소식이 들리던 날 시호가 저랑 남편까지 모두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형님 때문에 부르셨나요? 그쯤 아주버님 마침 오셨길래 같이
들어갔어요. 나는 내신이 긴장되어 대체 무슨 이유로 일어나는지 궁금했는데 저희가 보고 집을 비우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너는 말을 해도 뭘 자꾸 되물어서 방금 말했잖아. 그리고 알고 준비도 하라고 이게 어디 그냥 받아들일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왜 이런 말이 오고 가는지 궁금해할 때 아주버님과 남편은 난감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남편은 이 상황을 모를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겐 한마디도 안 했잖아. 당신도 알고 있었어. 우리가 나가는 거 맞지? 진짜로 그래야 돼. 아무 문제 없는데. 남편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잡으려 하고 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그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알아들었다면 이제 그만 가라고 해주세요. 피곤해서 그만 쉬고 싶다. 아니요, 어머니,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형님, 내 사전과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 상관이 없어? 어찌 되었든 누구의 집이 될 곳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네 맘대로 하고 있으면 무시하고 할 줄 알았으면 그런 집 안 해줬어. 어찌 그렇게 저리 자만심에 빠져서 사느냐. 전 너무 당황스럽고 귀가 막혀서 이게 꿈이 아닌가 싶었어요. 허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군요. 너 발령됐다고 했잖아. 당장 오늘이 아닐지 몰라도 아무튼 이사 다닐 거면서 그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거 순전히 욕심인데. 그러니 저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랑 바꿀래요? 일일이 설명을 해주어야 이해해요. 어머니의 제안도 어이가 없지만 말투나 중간중간 갇힌 내용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그냥 얼굴을 마주하고 땅만 보고 있었고 여길 왜 불렀나 궁금해하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우선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생각해 봐주세요. 그리고 엄마 얘기도 잘 생각해 봐요. 말도 맞나요? 발령도 다닌다면서 우리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아, 물론 재수 씨도 불편할 거 알겠지만 그냥 공짜로 비워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재수 씨 돈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일시불로 다 내게는 힘들니까 우리가 매달 1,0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조금만 부탁해요. 편의를 봐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옆에서 저렇게까지 해줘야 되냐며 찍찍거리고 아버님은 자꾸 자기들의 사정을 호소하시며 정말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돈도 애매하게 있는 상태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잠시만요, 아주머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아주머니 댁과 집을 바꾸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어머니가 또 신경질적으로 나왔어요. 너희들은 그 사이에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면서 새 집을 얻어서 나가면 되지. 게다가 그 애가 너희들한테 1,000만 원씩 준다잖아. 그 돈을 가져서 더 모아가지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가면 한 1, 2년 정도 있으면서 그 사이 나가면 되니까. 저는 몸을 확 돌려 남편에게 생각을 물었고 남편은 그냥 자기 조카들이 안 돼서 답답한 말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님은 지금 이혼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헤헤거리고 웃고 있다 해도 집이 좁아서 부대가 끼니 늘어서 맨날 싸우고 난리야. 이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재 상황이야. 내가 보통 상황이었다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말했어요. 나는 쫓겨나던 남편과 나왔고 아주머니는 제발 좀 잘 봐달라며 먼저 처로 가버리셨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 짜증났던 나는 집에 돌아와서 그냥 누워있다가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런 나를 보며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에 형님이 전화했고 우리 집에 들를 거란다. 그렇게 내 집에 나오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도 되는 것인가요? 동서가 내 생각도 해주는구나. 맞아.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내가 콧바람을 좀 쉬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네 집에 좀 가서 차를 마시고 그러면 안 될까? 저랑 딱히 그럴 관계가 아닌데도 오겠다고 좀 이상했지만 우리 친정언니도 애 낳은 직후에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생전에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 보기 싫지만 일단은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온 형님은 엄청 우울한 표정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나 사실 산울 중에 와서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어렵게 애를 낳았는데 끝나고 바로 울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는 이모도 없고 그렇다고 애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이럴 때가 어려운 일이네요. 별 생각이 다 들긴 했지만 주변에서는 지극히 정상이라는데 나는 못 버티겠어. 그러면서 슬쩍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레 묻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지 않았냐고요. 그렇다 했더니 형님도 숨을 고르고 말하더군요. 그게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야. 나라도 갑자기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막 비워달라고 하면 너무 미워하지. 근데 우리 상황이 너무 최악이고 내가 저번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막 별의별 우울한 소리 다 했더니 얘 큰일 날 건가 보다 싶으셨나 봐. 나는 잔뜩 경계하고 힘을 주고 있었는데 형님이 하는 말을 들으니 슬쩍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형님도 참 하지가 못해요. 결국 허술하게 술을 내더라고. 보이시네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말이에요. 어떻게든 결혼을 일찍 했는데 근데 이 동서가 아까부터 거슬리더라고요. 이쪽으로 바람을 제대로 들 것 같은데 내가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 베란다랑 위치를 정확히 못 봐서 잠깐 구경해도 되겠죠? 아니, 그냥 잠깐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집 내부를 한 바퀴 돌면서 살펴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 위치보다는 어머니 댁이 더 가까운데 맞죠. 교통편도 애매하고 혹시 차로 출퇴근하는 거라 전혀 영향 없을 거예요. 형님,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백하세요? 나는 손에 잡고 형님을 겨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차게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무의식 중에 우리 집 우체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쭉 보고 있자니 안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 집 세금 고지서를 몰래 보는 것을 생각났어요. 진족, 이것에 대해 경비실을 찾아보려다가 학교와 일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형님의 일에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일 큰 고민은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는데 전에 우리에게 나름 사려 깊은 모습으로 세금 많이 내는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세금 상황에 대해 뭔가를 물어보니 내 아들 집에 온 거니까 한번 뜯어봤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CCTV까지 가서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사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단순히 우편물 개봉 여부를 확인하는 CCTV를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림과 수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하루 전에 저녁에 어머니가 집에 왔었고 이혼을 언급하며 단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얘기를 미루겠다고 남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층 현관 화면에 나타나길 기다리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는데 어머니 외에도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님과 아주버니였습니다. 둘 다 집에서 새 생활을 즐기러 나왔고 매우 편안한 옷을 입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웃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의 행동은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로 새로운 삶으로 인해 다투어 이혼할 예정이라는 것인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니는 형님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어주며 어머니를 포함해서 세 사람은 서로 매우 소란스럽게 떠들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아마 전날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형님과 아주버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그들이 절박한 목소리로 나가라고 요청하자 그들은 다음 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혼 찾아왔던 거고요. 이 그림을 보다가 진저부터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제 형님까지 너무 얄밉고 진저리가 나고 무슨 1,000만 원을 주고 이혼하게 생겼네 하던 아주머니까지 너무 괴롭고 못된 모습으로 보였어요. 저는 이때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마지막으로 판단할 일이 남아 있었는데
그건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거의 그쪽과 한패가 아닌가 싶었지만 초반에는 제 편을 들어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해졌습니다. 우선 가장 통화 내역이 다 번이라는 것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내용을 추려보자면 대충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지 않고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아, 와이프에게는 비밀로 해둔 내 비상금이 대출을 조금 받으면 얼마 감당할 수 있어. 그래도 상황이 3년 이상 넘어가면 결코 안 돼. 매달 1000씩씩 갚겠다고 몇 번을 말했냐? 걱정하지 말라니까 통찰을 깊게 읽어보니 아주버님은 어두운 사업에 준비 중이었어. 아니, 그렇지만 한 집에서 어디가 믿을 만한 균형이 있겠어서 동생에게 돈을 빌리고 동생네 집으로 이사가서 해보려는 걸까 싶어. 좀 더 읽어보니 결국 큰 아들 밀어주려는 어머니의 큰 그림을 알아냈어. 아, 사실 그래. 너도 집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지만 재수 씨가 어떤 일을 하든 몰라도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엄마도 처음에 사람을 잘못 보고 큰 돈을 투자한 거야. 나 이번에 형이 하는 사업은 진짜 찐이야. 헌 사업이란 초반에 화를 끌만한 게 중요해서 말짱한 집에서 육아하면서 성공 노하우도 공유하는 영상도 찍어야 되고. 이번 형이 하는 일에 여러 종류의 수고가 많다. 뭔 허접한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성공 신화를 만든 CEO처럼 영상을 찍고 채널을 만들고 돈을 투자해야 하나 봅니다. 가뜩이나 어머니한테 찍겠다고 해놓고 게다가 어머니야 어장떠하고 심지어 손주들도 태어났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림 안에서 저만 딱 빠져주면 너무 좋고 남편은 사람이 무르고 바보 같아서 형이랑 엄마 말에 내내 맞서고 있는데 시도 시이지만 남편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나 싶었어요. 심지어 둘이 그럴까 봐 걱정도 귀게 했더라고요. 와이프한테 걸리면 진짜 큰일 나. 이 집 엄마가 비워달라는 것도 그냥 와이프가 팔고 나가 버리자면 답이 없어요. 그니까 엄마도 기를 써서 합정해서 살라는 쪽으로 일부러 말 돌려주고 있잖아. 제가 보태 돈이 얼마냐고? 2억 2천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시 찾아간다고 해도 엄마가 대충 잘 구슬려 줄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보면 바로 알 거야. 엄마가 재수씨 머리 꼭대기 있더만 몇 번 윽박 지르고 내면지가 뭐라고 할 거야. 어차피 내가 1000만 원씩 또 주면서 말도 해놨잖아. 그걸로 시간도 벌 수 있고 아무튼 넌 조용해. 결국 나를 엄청 생각해주는 척집 비워주는 대가로 준다는 거 원래 1000만 원이야. 원은 본인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일 뿐이었어요.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들어서 얼어 죽을 산후, 우울증 때문에 이혼하게 생겨서 한 가정이 파탄나게 만들었다며 온갖 감정에 호소하고 집을 비워다 달라더니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재산도 지도에 그리고 장난치고 죄를 한 사람으로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그 대화 내용을 회원들을 모두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슬슬 보냈어요. 그런데 하필 타이밍이 안 좋게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일어난 남편과 마주쳐서 발각되었고 제 손에 본인 핸드폰이 들린 걸 보고 눈이 마주친 걸 보면서 여기저기 불어나게 움직이더군요. 저기야, 뭐해? 당신이 예상하는 대로 다 봤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놀랄 거 없어요. 어차피 어느 정도 눈치채겠지만 나는 너무 이상하다 싶더군. 내가 본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척하다가 자꾸 달래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만 살자고 말했어. 나 지금 택시를 불러서 나갈게. 그래서 그 새벽에 남편이 딱 걸리는 것도 뿌리치고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화나게 만든 다음 필요한 물건들을 각 가방에 우겨 넣으며 당장 나갈 준비를 했어. 옷도 챙겨가고 남편이 쫓아오는 것을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며 내쫓았어.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고 우리 가족들은 밤중에 놀라면서 반겨졌지. 다음 날 아침에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댁 식구들과 이젠 말을 하기 싫으니 전해주기로 했어. 집에 들어간 내 돈들은 전부 가져왔다. 여보, 내가 우선 이야기를 해보면 안 되겠니? 나는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억울한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을 팔아버릴 거야.
내 돈 2억 2천 남짓한 돈과 가전제품도 따로 했던 것은 모두 팔고 나눠 가져올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정리할 것이 많으니까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있어. 무례하게 잔머리를 굴리면 난 이번에는 법적으로 당신을 혼내줄 거야. 알겠어. 사실은 그날의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시댁 전체에 다 알려졌고, 아주머니는 동생들이 깔끔하고 좋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사업에 투자하기로 계획하다가 갑자기 다 망한 셈이 되었어. 어머니는 내 이혼 신청을 듣고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놀라셨어. 기겁해서 쓰러졌다. 여기서 제일 나쁜 건 어머니와 남편들이 모두 1위를 다투는지라 고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얘기는 어머니에게 말씀해야 해요. 신혼집을 당장 팔 거니까 알아두세요. 날짜를 미루지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정리해 주시는 게 돈 한 푼이라도 아끼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 어머니가 진정하라며 다른 방법으로 구슬을 던져야 한다는 너무 멍청하고 미련 가득한 말을 하셨다고요. 둘째 아들이 이혼하게 되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 신을 어떻게든 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금 많은 일을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아주버님, 형님, 남편까지 모두 제 와중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다 파타나 마찬가지예요. 멀쩡히 제도 돈에서 살고 있는 주거지에 들어와서 법적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일을 갖고 나가라고 우겨하셨죠. 게다가 배우자인 저를 속여서 돈을 가지고 막 지들끼리 맞추고 장난치는 것을 아셨어요. 너 왜 그렇게 말을 무섭게 해? 누가 보면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제 신혼집이었던 그 아파트를 팔고 저는 제가 보태준 원금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어머니와 아버님도 남편 앞으로 맞춰 두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았고 그 안에 어차피 대출금이 더 많아서 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한 사실이 본인의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현재 남편이 서방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주선을 통해 들어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집안이 벌집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과는 돈 이외에는 정리할 게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속이 아프고 힘이 빠진 느낌이 들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딘가에서 내 안에서 고생한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